근데 문제는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출국을 했어요. 왜? 5일 있다가 출국했어요. 제가 지금 재택근무 일자를 조사해왔거든요. 말씀드리면은 지난 7개월간 한국에 머문 날짜가 73일이다. 뭐 7개월 중에 반도 안 되죠. 200일 중에 70일이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만 한국에 머물렀고, 그리고 대부분 머물렀던 이유도 평가전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전이 끝나면은 보통 한국의 체류를 2주 이상 하지 않고 이제 떠났다는 거. 평가전 때도 없는 감독이 있어요. 아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이,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화면 띄워놓고, 화면 띄워놓고. Yeah, I don't think there are any worries. I mean, a national team coach doesn't have to be in Seoul or in Korea all the time. You know, I have to observe. 이제 우리 저기 김한 씨의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그치? 그럼. 이제 사람이 쉽게 바뀌나? 일단 거의 20년 전에 독일 대표팀 감독을 했던 시절에도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미국에 집이 있어요. 근데 독일 대표팀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계속 근무를 하니까 당시에도 독일의 엄청난 슈퍼스타 출신 이 지도자들이나 또 수뇌부들이 뭐 하는 거냐, 막 뭐라고 했는데도 그냥 미국, 독일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 스타일대로 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그분 입장에서는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특별히 뭐 얕보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네, 얘기. 저는 개인적으로 얕봐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신경 안 써. 이런 마인드인 거죠. 재택근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현대 축구에서는 이 정말 과학, 데이터 그 자체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결국은 이제 다 정보들이 모이잖아요. 이것들이 정말 GPS 센서를 부착한 장비나 웨어러블 장비들을 통해서 다 없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풀어가는 거는 결국 굉장히 좋은 전략을 쓸 수 있다. 재택에서도. 미국에서 축구를 보잖아요. 한국 K리그를 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중계 화면을 보잖아요. 선수들은 공 잡고 있을 때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계 화면에 안 나오는 모습에 대해서는 클린스만은 이 선수의 특징을 전혀 못 보는 거죠. 그러네요. 물론 뭐 요즘에 뭐 위원님 아시겠지만 선수들이 몸에 뭐 차고 뛰잖아요. 차고 뛰어갖고 공이 없을 때 있을 때 그 사람의 위치, 뭐 순간 속도 모든 게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기록을 보면은 사실은 뭐 경기를 안 보더라도 이 선수의 특징이나 이 선수가 원하는 플레이가 뭔지를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말도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차고 나오는 기록들이 그냥 뭐 뛴 거리, 약간 체력적인 부분 위주지 기술적인 거나 어떤 이 선수의 태도, 마음가짐 이런 거는 읽을 수가 없죠. 사실. 이렇게 살아서 성공한 사람인데 바뀌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 근무할 거라고 약속했던 감독은 오늘 미국 TV에 출연했습니다.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 LA의 집에서 화상 연결을 한 겁니다. 개인 방송이네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언론과 인터뷰를 굉장히 즐기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마인드 자체가 우리 국가대표팀 경기에 온 힘을 내 집중하겠다는 게 아니라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 껴있는 일정인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주잖아요. 부업같이 후업처럼 월급은 받으면서. 다 동일한 어떤 가중치를 두는 게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아니, 알았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기대를 좀 한 건가. 결혼하기 전에 얘가 그래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도 얘가 바뀌냐고. 근데 문제는 수석 코치라는 헤어초크 코치도 오스트리아 리그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오스트리아 리그를 오가면서 여기 사단들이 다 그렇구만. 아니, 전반적으로. 한국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지금? 유유상종이라고 그보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니네. 네, 사실 근데 그분들한테 뭐 코칭 스태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좀 지치는 게 결국 이 사람들을 알고도 선임한 게 대한축구협회잖아요. 네. 이 사람이 우리를 뭐 무시하거나 이런 거 같지는. 문제 제기를 하는 팬의 입장은 이해가 돼요. 사실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입장에서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뭐 교수와 학생의 관계로 이야기를 좀 맥락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키 포인트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과 사실 친밀함이거든요. 친밀한 관계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효과가 되게 증폭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친밀함도 없고요. 일방향이에요. 사실 뭐 재택근무한다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인터넷으로만 계속 뭔가를 전달을 하니까 BJ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든지 해석을 한번 해보려는 노력을 해본다면 저는 되게 전문가잖아요. 축구에서는 전문가죠. 전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본다면 매일 와서 관찰하고 선수들의 어떤 그 변화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금방금방 캐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만한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된 어떤 약간 오만한 태도들 이런 게 보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죠. 사실 이제 클린스만 뭐 사실 이제 요즘 이제 젊은 MZ 세대들은 그냥 옛날에 유명했던 그냥 선수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94년에 클린스만이 선수였어요. 우리나라 붙었었어요. 그래 그때 그 저기 시저스킥 너무 멋있었지.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때 사실은 클린스만이 이제 그거를 정말 멋진 슛을 넣으면서 우리의 꿈을 깼던 선수거든요. 뭐 선수 시절엔 대단했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엄청난 사람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차범근, 박지도, 손흥민과 비견할 수 있는 독일의 슈퍼스타 출신인데 하지만 또 감독으로서는 다 이제 미국 대표팀만 좀 오래 했고 나머지는 좀 다 짧게 계약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섭외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벤투 감독 보세요. 벤투 감독. 어쨌거나 벤투 감독이 항상 노력하고 집중하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특히 벤투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은 게 일산에 거의 뭐 살다시피 했잖아요. 저도 일산 갔다 본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냥 우연히 일산 명예 주민이라 그러던데. 일산에서 뭐 우리가 계약 기간 동안 거의 뭐 90% 이상을 일산에서 보내면서 우리 축구 선수들하고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요즘 좀 젊은 팬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전설적인 2002년 4강 시즌을 이끌었었던 히딩크도 처음에 이거 그래 처음 이거 먹었어요. 없었어. 고종수가 부상을 입었었을 때 고종수를 빼면서 또 다른 선수를 넣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박지성이라는 스타들을 채우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팀을 완전 갱생시켰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되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히딩크는 대안을 마련했었다. 대안을 보여주면서 실격을 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약간 우리나라에 감독을 했던 해외 감독님들이 초반에 좀 부진하다가 후반에 좀 터트리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요? 대부분 그랬죠. 시간이 이거를 좀 필요하죠. 들었나? 네. 시간이 필요한 아니 초반에 잘해봐야 의미 없다. 일부러 누워.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에서도 이 델타 값이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격차가 큰가. 일부러 외유를 하는 왜냐면 우리가 여자친구한테 이벤트 할 때도 이벤트 직전까지 오히려 화를 나게 만들어. 그러면 더 행복하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